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2.74%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4% 하락 마감을 하면서 정말 끝도 없는 추락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증시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뭐 한 3%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인간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겠지 했는데 최근에 시장 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하면 우리 증시 갭 띄우고 밀어버리고요. 미 증시가 급락 마감하면 갭 하락하고 조금 그래도 선방하면서 끝이 나는 이런 어떤 디커플링 패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뭐 한 2% 정도 하락 중인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뭐 또 큰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 증시 뭐 개파락하고 좀 흔들다가 또 내일은 생각보다 양호하게 양봉으로 뭐 마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급락 하루 정도 반등, 급락 하루 정도 반등, 급락 뭐 하루 정도 반등 이 지금 패턴이 이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전체적인 시황에 관해서는 지금 뭐 이번 주 저번 주 너무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진다고 바닥이 어디냐고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10,000포인트를 찍어야 이 하락이 끝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오늘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가게 되고 여기서 잡아주지 못하고 전저점을 뚫게 되면 10,000포인트를 찍으러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스닥은 여기서부터 한 8%가량의 8.5%가량의 하락이 더 나와야 10,000포인트를 찍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증시는 그러면 어디 정도에서 잡아줄까? 일단 개인적으로 코스피의 지지 구간은 한 이 가격대로는 보고 있거든요. 2,200 한 7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딱 코로나 폭락이 나오기 전에 딱 그 가격대까지 옵니다. 2270이고요. 이때 이제 지지를 좀 여러 번 받았던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구간까지 들어오면은 반등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코스피는 한 3%가량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네요. 코로나 폭락 전 딱 그 가격대까지 온다라고 치면 7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 6.5%가량의 하락이 더 남았다. 근데 요 정도까지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저는 바닥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를 깨면 이때부터는 진짜 패닉셀이 나올 텐데 여기 700을 깨는 거는 조금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을 많이 보실 테니까 코스닥의 진짜 마지노선은 700이고 나스닥이 10,000포인트까지 뭐 한 8.5% 남았고 코스닥이 지금 뭐 한 6.5%, 7.5% 남았으니까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번에 어떤 바닥 구간은 잡힐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00포인트와 코스닥 700포인트 이거 두 가지만 좀 보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한번 남아있는 뭐 현금이 있으시다고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조금 매매 전략을 짜보실 필요도 이 가격대에선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 뭐 드릴 말씀도 없어가지고 방송을 좀 쉴까 하다가 이럴 때일수록 방송을 켜야지라는 생각으로 힘겹게 좀 켰고요. 아무리 사실은 시장이 폭락을 해도 그때그때 강한 테마, 강한 종목은 그날 나오게 마련이고요. 최근에는 뭐 저도 방송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몇 개 볼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시장이 수익 내기 또 좋은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딱 막 이렇게 너무 어지럽게 막 테마가 이렇게 새 테마가 출현하고 또 막 죽고 하면서 순환매가 도는 장 말고 딱 정해진 테마들로 순환매 도는 장이 오히려 또 괜찮을 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량난 테마랑 우크라이나 뭐 재건 테마,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그리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매각 이슈가 있는 애들 중에 CIS랑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주인 일진 홀딩스, 그리고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우크라이나 재건주랑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뭐 태양력 요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별로 볼 필요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 그리고 이제 쌍용차는 내일 모레 이제 그 이벤트가 마감이라서 얘는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슬슬 끌 때가 좀 된 것 같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는 뭐 이렇게 강한 종목도 오르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패닉셀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리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훅훅훅 하면서 개인들의 어떤 투매까지 이어지면서 패닉셀이 나오면, 그럴 때는 뭐 어떤 테마 강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지속되고 나면은 바닥이 좀 잡힐 거는 일단은 같은데, 방금 하나 빼먹었네요. 원전 관련주들 또 좀 보셔야 된다라고 엊그제 좀 언급을 제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뭐 식량난, 원숭이 두창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뭐 얘네는 뭐 이런 눌림 구간서부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드렸어요. 한국에서 일단 뭐 일정도 하나 있고, 원숭이 두창은 눌림 구간에서 무조건 했어야 되는 테마입니다. 뭐 저희 정의원방도 이제 녹십자임에서 들고 있던 걸 오늘 굉장히 큰 수익 보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WHO에서 원숭이 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재료도 있는데, 사실 이 재료 가지고도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21일 뭐 21일 이런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이제 뉴스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아마 단체로 상한가 들어갈 거다라고, 이때 이제 뭐 미코바이오메드 막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나 뭐 녹십자 MS 이렇게 이제 조정받고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이제 첫 감염자가 나오는 순간 얘네들은 단체로 상한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재료도 있고, 첫 감염자에 대한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정 구간마다 공략 대상으로 삼아볼 만한 테마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뭐 이제 얘네들 단체로 상한가를 갔다가 시간에서 미코도 좀 풀렸고요. 일단 뭐 진매트릭스가 투심을 안 좋게 좀 만들었죠. 일단 진매트릭스가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개발할 계획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시간에서 하락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질병청에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제 이런 뉴스가 이제 동반이 되면서 진매트릭스는 지금 뭐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뭐 내일 뭐 밀었다가 물린 세력들이 기회 봐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탈출 기회를 줄지 여부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애가 풀릴 거라고는 저는 사실 생각은 못했지만, 다만 미코바이오메드는 예를 들어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상단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조언은 드렸습니다, 오늘. 왜냐면은 얘가 여기서 이제 저점 대비해 가지고요 120% 가량이 올랐습니다. 이날 하루 조정 나온 거 빼고. 그러면은 뭐 이제 제가 뭐 악재가 나올 줄 알고 상단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상한가를 거의 조정 없이 저점 대비 120% 오른 애가 상한가를 뭐 한 번에 이렇게 닫은 것도 좀 아니고요. 오늘 장중에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닫아가지고 쭉 갔으면 내일 갭도 뭐 많이 뛰었을 수도 있는데, 장중에 이렇게 이제 풀렸다 닫았다 했던 애가 어렵게 상한가를 닫더라도 바닥 대비 120% 오른 애가 내일 갭을 띄우면 뭐 얼마나 띄우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3시에 뭐 질병청에서 오늘 이제 입원했던 환자 2명에 대해서 뭐 원숭이 두창이 맞는지 아닌지 뭐 발표하는 것도 있었고, 어찌됐건 어제 이제 뭐 AP 위성 같이 누리호 발사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보면서 항상 우리는 좀 리스크 관리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게, 지나고 나면 항상 옳은 선택이에요. 한 번 정도는 놓칠 수 있어요, 큰 수익을.
근데 통계적으로 좀 여러 차례 어떤 이런 매매들을 하시다 보면 알 겁니다. 이런 어떤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매매들, 조금 찝찝한 매매들은 항상 보수적으로 내가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물론 이제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개파락했다가 또 이렇게 급등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불안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내야 되니까 뭐 이런 높은 구간에서는 조금 진입을 자제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어야 되겠죠. 요 날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여기서 더 가긴 힘들 것 같고 23일이 그 WHO 그 비상사태 선포 발표가 있으니까 이틀 정도 눌렀다가 이렇게 뽑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이틀 누를 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아무튼 원숭이 두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료주들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지금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단기 스윙하는 입장에서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강한 이런 테마들이 있다라는 게 그래도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오늘 약간 이제 시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 장중에 보면 움직임이 별로 없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장중에 얘네들 움직임 보면 시장 떨어지면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한다거나 수급이 확 들어온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그냥 시장과 같이 하락을 한다라는 느낌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미선물 막 하락하니까 뭐 한일사료나 뭐 고려산업 비롯해가지고 사료주들도 지금 시장 하락에 힘을 못 쓰고 같이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뭐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왜냐면은 시장이 폭락해도 얘네라도 좀 올라야 해지 테마잖아요. 블랙 테마라도 있어야 먹을 구간이 있는데 얘네까지 시장이랑 같이 떨어지면 진짜 매매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우울하더라고요. 물론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뭐 오늘 이제 새롭게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뭐 누보나 효성이 OMB 이런 애들이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좀 눌렀다가도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한일사료가 오늘 뭐 제가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맞추긴 했죠. 어제 방송에서 사료주들은 고려산업에서 대장이 한일사료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확히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송홀딩스가 대장을 하다가 샘표로 대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고려산업으로 바뀌었는데 또 한일사료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이 박스를 놓고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얘도 날 잡고 하루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러면은 한일사료 워낙 끼 좋은 애기 때문에 얘가 하루 치고 나오면 아마 얘가 대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대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종가는 다시 박스 상단에다가 맞춰서 끝내놨고 시간에가 좀 밀려서 뭐 하루 이틀 조금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뽑아줄런지 아니면 진짜 뭐 이대로 죽을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밀 가격이 한 3일 동안 해가지고 14%인가 하락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힘을 못 받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료주들은 뭐 죽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 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돌아서 나오는지 여부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고려산업도 하루 정도 더 눌렀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고려산업은 제가 뭐 한 3운봉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송에서. 그거 참고해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오늘 시장 약한 거 대비하면 굉장히 장중에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좀 꿈틀꿈틀 거리면서 얘네들은 시장 하루 정도 반등 나오면 웬만하면은 조금 뽑아줄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뻐기다가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장에서 이 정도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은 관심은 갖고 뭐 손절선을 대신해서 뭐 좀 짧게 잡고 본다든지 그렇게 한번 뭐 접근 관점을 가져볼 수 있겠죠. 데모도 이제 딱 이 박스권을 넘겨서면서 슈팅이 나와주면 굉장히 이제 예쁜 그림이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뭐 현대해버다임이랑 뭐 서암기계공업이랑 데모 그리고 해인 요 정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CIS는 뭐 이제 제 방송 보시고 개별 쪽이긴 하지만 저는 재료도 괜찮고 6월 30일 이제 예비 입찰이라는 날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시세가 한번 날 가능성이 크다고 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얘는 좀 주목해서 공략을 뭐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기 한 전고점까지는 시세가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뽑고 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세 한 번 정도 주고 뭐 죽였다가 6월 30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또 한 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매각 이슈 또 있는 게 일진홀딩스 있잖아요. 얘네도 지금 뭐 예비 입찰인가가 조금 아주 명확한 정보를 제가 좀 찾지 못했습니다. 7월 말이라고 나온 뉴스 기사도 있고 7월 1일이라고 나온 뉴스 기사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어찌됐건 좀 더 저도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얘도 뭐 어찌됐건 이슈는 살아 있으니까 보시면 차트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뭐 상승이 한번 나와줄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쌍용차는 24일 날 인수제한서 마감인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재료가 너무 노출이 돼 있어서 갈까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틀 빼놓고 혹시 뭐 내일이 23일이니까 하루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줄런지 일단 좀 지켜보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뭐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기보다는 보고 있다가 장중에 만약 얘가 갑자기 튀면은 그때 뭐 이렇게 한번 접근 관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재료가 일단 있으니까. 뭐 이제 쌍방울이 튈지 KG ETS가 튈지는 뭐 아직은 뭐 알 수는 없고 오늘 장중에 쌍방울이 한 400억 정도 더 써냈다는 기사는 있었는데 움직임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관종 놓고 아무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전 애들도 어제 이제 저희 정혜원방 같은 경우는 G2 파워를 이 눌림목에 샀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시간에서 한신기계가 한 7% 올랐었나요? 그래가지고 와 한신기계를 샀어야 되는데 G2 파워를 잘못 샀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뽑기를 잘못했네. 근데 아무리 봐도 슈팅이 나오면은 G2 파워가 훨씬 한신기계보다는 더 잘 뽑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한신기계는 여기서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가기가 힘들다. 얘는 뽑고 음봉 맞고 다시 올려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 이렇게 이제 뽑아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G2 파워를 접근한 건데 시간에서 한신기가 오르고 G2 파워는 별로 못 올라서 야 이거 뽑기 잘못했네 하고 있었는데 오늘 결국은 뽑아주더라고요. 한 26% 가량 뽑아줬죠. 이 정말 어려운 장에 단비 같은 좀 수익이었고 오늘 이제 한신기계도 보시면 가려는 의지는 굉장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날도 갭 떴다가 죽었고 오늘도 갭이 떴다가 죽었는데 이 두 날의 공통점이 뭐였죠? 시장이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에서 또 땡겨요. 아마 내일 또 갭 뜨고 뭐 또 이런 식으로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한 10,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뽑아주지 않겠나? 지금 뭐 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원전주들도 물론 이제 얘네들도 시장이 뭐 진짜 투매 나오고 폭락 나오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제 여기서 진짜
찐투매,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뭐 진짜 뭐 코로나 때처럼 7% 8%짜리 그런 찐투매가 만약에 나온다면 오르는 거 없이 진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 날은 뭐 종목을 짚어드린다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시는 게 최고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부디 내일은 뭐 개파락하고 반등이 나오던지 아무튼 좀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길 바라고, 제가 예측하고 있는 이 구간까지 나스닥 10,000포인트, 코스닥 700포인트까지는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